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 씨가 최근 모교인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해서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명지휘자에서 교육자로 변신한 금난세 교장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어쩌면 늦어질지 모른다. 지금부터 자기가 뭘 할 것인가, 지금부터 어디에 취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금난세 교장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동률 호칭이 교수님. 지휘자, 음악감독, CEO, 교장 선생님 어느 호칭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없고요. 네. 그냥 난 선생님 뭐 이게 제일 친근한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일반인들은 선생님보다는 지휘자로 더 그렇겠네요. 세를 네. 치고 있는 네. 거죠. 네. 왜 선생님 호칭을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왜냐면 연습 때 단원들이 이제 부르는 게 뭐 금난세 선생님, 지휘자 선생님 뭐 이렇게 하게 돼 선생님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지휘자 할 때는 이제 마에스트로 뭐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뭐 우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네.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예고가 모교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모교로 돌아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지휘자에서 교육자로. 지난 10월에 새로운 교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기업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생각할 때 그동안 60년 동안 우리 예고가 많은 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을 했지만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도 있고 또 여러 분야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교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저는 그 식사하는 줄 알았지 네. 그런 제안이 오리라고 생각 못했고 다음 식사할 때 어느 분이 좋을까 조언을 해달라 할 줄 알았. 네. 경우였죠. 그런데 네. 한참 이야기한 후에 네. 교장이 되려고 그래서 이분이 제 스케줄을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제가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을 때 그는 기업가적인 생각에 매일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1년에 3일만 나와도 됩니다 하는 그 대답에 저는 놀랬죠. 그래서 네. 왜 3일이냐 했더니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일만 나오면 된다. 그러니 아무리 바쁜 사람도 3일을 만들 수는 있으니까 저는 그때 답을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거절할 수가 없겠군요. 그러나 3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러시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 나와야 해서 할 일은 교감 선생님이나 지금 현존에 있는 그동안 30년, 20년 이렇게 종사한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그거와 달리 새로운 방향, 네. 비전 네. 이런 것을 저에게서 좀 가져가고 싶은 것이 아닌가. 또 그렇다면은 저도 우리 예술계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음악 그 현장에서 시장에서 뛰어 그런 연주자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필드에서. 교육에서 산학 협동, 네. 뭐 대학이나 아카데미 그 대학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회 발전 이거와 기업의 발전과 연계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예술계는 약간
예술 속에 있고 네. 그 현장에 하고는 좀 협동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런 계기로 저는 제가 늘 생각하던 현장 음악 현장, 예술 현장 이런 거와 연계되는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 저를 유혹했답니다. 수락하셨군요. 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필드에 오래 계셨는데 필드에 계시다가 이제 아카데미 에리에 오셨는데 현실하고 어떻게 당연히 네. 이제 우리 모든 사회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나라, 훌륭한 사회라 하더라도 늘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훌륭한 전통을 가졌지만 그 전통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또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방향을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은 어려움이 생길 거고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했다고는 제가 삶이 그렇게 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적절한 템포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의미에서 변화 개혁을 하느냐 이게 제 지금 숙제인데 네. 이미 뭐 저는 저대로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계약이 4년이지만 만일 4년을 채우기 위해서 교장이 돼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4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네.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로 한번 인도해 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예고 교장 선생님 자격으로 모셨지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큐시트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직접 창단하신 유라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최고 경영자시고 또 인천시향의 지휘를 하시고 창원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시고 라마아트센터 예술 감독이시고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한 자리도 하기 힘들 텐데 이렇게 수많은 포지션 직책을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가요? 잠은 주무시나요? 네, 저는 우리가 이제 자기가 모국어가 있고 네. 뭐 요즘 외국어를 하나 한다 이렇게 하면 네. 뭐 영어를 한다 이러면 또 영어와 비슷한 독일어를 한다. 그다음에 이태리 말이 비슷한 또 스페인 말. 이렇게 어떤 사람은 7개국어 또는 8개국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채널은 다르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 수단이 표현 방법이 다르다 이건데 어떤 사람은 외국말 하나도 안 하고도 네. 뭐 철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 지휘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개를 하는 그런 지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서울예고에 무용과도 있고 미술과도 있고 음악과도 있잖아요. 이런 예술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방향성 이런 것을 주게 하느냐. 아까 제가 예고의 1학년들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 만나서 현중에 보통 사람들은 대학교 4학년 때 취직하려고 어디를 갈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는 고등학교도 어쩌면 늦었을지 모른다. 지금부터 자기가 뭘 할 것인가. 지금부터 어디에 취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네. 4학년이 됐을 때 이제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이미 예고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취업할 생각을 하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앞서가나요? 그렇게 예술에 대한 아주 숭고한 꿈을 가지고 온 10대들 그 예술예고 학생들한테 취업을 이렇게 강조하면은 혹시 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아까 이야기대로 생각하는 대로 철학이 있으니까. 네, 네. 꾸려간다고 할까요? 네. 예를 들자면 신입생이 네. 12월에 입학식을 하고
1월, 2월은 심단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계약을 하는데 네. 저는 1월 달에 신입생을 학교에 소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지휘자니까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를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한 40명이 신청을 네. 했어요. 입학도 하기 전에 1학년 친구들을 1학년이 아니죠. 중3이죠. 네. 일주일간 1월 달에 오케스트라를 연습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연주를 했습니다. 차이콥스키 심포니 4번을 연주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놀람이죠. 네. 아까 말했듯이 그냥 뭐 막연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취직을 생각하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미 학생 때 산학협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연주를 일반 청중들에게 만나는 그런 시도를 벌써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은 음악 아무래도 제가 지휘자니까 음악에 너무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도 왜 없겠어요. 고민하겠죠. 네.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예고가 좋은 학교라는 것은 음악과를 와더라도 미술과가 있고 무용과가 있고 네. 또 무용을 하더라도 다른 과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과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느냐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1월달에 오케스트라는 제가 직접 지휘를 하니까 한번 해본 거고 1학년 무용과 학생들만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과 함께. 네. 그리고 그다음에 미술과 학생들과 부모님들 음악에 따로 해가지고 미술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음악과 학생이 피아노를 쳤어요.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5분짜리 들려주고 동양화하는 친구와 서양화하는 친구 둘이를 무대에 넣어놓고 그 음악을 다시 연주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네.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창조적인 공부가 우리 학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네. 아이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한 거죠. 또 무용과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용과 아이들만 모였지만 미술 또는 음악과 학생들이 와서 선배들이 네.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걸 즉석에서 무용하고 그다음에 예고를 졸업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교수가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뭐 발레단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아까 이미 취직을 하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조언을 네. 신입생에게 들려주는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도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 3년 끝내고 새로 고등학교 입학해서 되게 긴장되고 떨리고 또 서울예고에 입학한 거니만큼 되게 보람차고 행복할 걸로 기대도 많이 됩니다. 금난세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해서 정말 빛나는 학교가 우리 함께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아이들 교육 향상이나 이런 교실이나 이런 강당부터 바뀌는 걸로 보아서 많은 개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년 동안 공부할 때 지난번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건 없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유명하신 데다가 저희 학교를 나오셔서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계시니까 저도 그 뒤를 따라서 유명하게 돼서 될 수 있으면 교장 선생님도 하고 싶어요. 그 금쌤이 이렇게 뵈니까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별로 넓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좀 실례될지 모르지만 머리카락도 10년 전이나 20년 똑같은 그때 무슨 나만의 이런 체력 관리나 이런 비결이 있습니까? 예, 가끔 받는 질문인데요. 저는 아버님도 머리가 좀 없어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 생각보다는 천천히 없어져 있는 것 같아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건강의 비결은 없고요. 네. 예, 가능한 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전부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좋겠다는 거와 또 해야 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간다고 할까요? 네. 그런 노력 때문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운동을 하느냐 뭐 이런 여러 질문을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데 뭐 다른 차원으로 대답한다면 살아있는 게 감사하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금난 선생님은 그 누구나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좀 더 대중에 친숙하게 알려진 것은 이른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고집해 오지 않았습니까? 해설이 있는 음악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왜? 제가 베를린에서 학생으로서 지휘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 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고 어떻게 저런 오케스트라가 있을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막 눈물이 실제로 연주를 하는데도 날 정도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오케스트라만 부러웠던 게 아니고요. 네. 그 같은 프로그램을 사흘 또는 나흘 하는데도 이미 1년 전에 표가 다 거의 팔리는 그런 것을 보고 청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주고 그걸 즐기고 그걸 감상하는 청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없군요. 네, 그걸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네. 그러니 사람이 때로는 우리 훌륭한 연주자 나무들이 필요하지만 결국 청중이라는 숲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걸 늘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네. 소비성의 예술 활동보다는 미래를 보는 우리가 만일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점점 커서 나중에 공기를 새롭게 하고 네. 재료가 되듯이 그거야말로 제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뭐 이미 발표가 됐지만 1년에 9번 정도 했는데 그게 뭐 매진이 되고 굉장히 유명했죠. 네, 사람들은 왜 해설을 하냐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들을 시간은 없었어요. 다만 과연 내가 하는 연주 해설 음악회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성공이 되고 있나? 그게 중요하지. 남의 생각은 저는 아무 관심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실제로 처음에는 저만 시작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뭐 국악도 해설을 하죠, 발레도 하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패션을 따라한다 그럴까? 네, 네. 그 금난 선생님의 이제 그런 철학 때문에 사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중들 많이 찾아가셨는데 뭐 동림시장도 가고 또 천막에서도 하고 또 대기업 랍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이제 다채로운 그런 현장 음악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이 남는 게 있다면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죠, 사실은. 왜냐하면 딱 저는 하나만 한다면. 뭐 저는 그냥 예술의 전당에서 뭐 음악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말 너무 많은데 결국은 의미를 가진다면은 네. 저는 2년 전에 세종회관에서 네. 제가 3년 전부터 키도라고 해서 코리아 영 드림 오케스트라 20개의 군 단위의 네.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생겼습니다. 농어촌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20개의 군의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멘토를 저를 택했어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그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신안, 땅끝, 뭐 합천, 괴산 이런 서천 이런 아이들이 그냥 자기 마을에서 연주할 게 아니라 이 애들을 서울로 데리고 와서 연주하면 어떨까 했을 때 2년 전에 세종회관에서 250명이 그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연주를 했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초등, 중등생들이 네. 그것도 지방의 아이들이 서울에 수학여행 와야 될 아이들이 악기를 들고 세종회관에 들어왔을 처음에 와 이렇게 큰 건물이 있나 이렇게 놀래면서 그 네. 홀에서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전악장 연주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뭉클했겠군요. 네, 저가 뭉클한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뭔가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한답니다. 네. 사람들은 흔히 우리나라가 GNP가 어떠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저는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어린 친구들에게 추억을 우리가 줬다. 아까 같이 서울에 와서 세종대왕 앞에서 사진 찍는 아이가 아니라 네. 그 지방의 아이들이 서울에 와서 그 세종회관에서 베토벤 교향곡 5번을 했다. 작년에도 또 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도 그걸 계속하고 싶습니다. 김난 선생님을 모셔서 얘기 나누면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들, 네. 이 기성세대는 뭐 아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이름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난세. 이름이 무슨 뜻인지. 나는 새다 뭐 이런 걸 줄임 난세인데 그 아버님이 괴짜시고 네.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창조적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한글로 지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 이름을 그냥 새니까 난세. 그러니까 한자로 치면 금조 이랬겠죠. 네. 비조네요. 비조 뭐 네, 난 진짜 flying 예, 뭐 bird 그러니까. 비조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버님 난세. 아버님은 저에게 음악적인 영향보다는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는 그리고 조금 돈키호테적인 대시하는 그 뭔가 저지르는 이런 거를 저에게 유산으로 줬다. 네. 그다음에 이름도 그 유산 중에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아버님 뭐 돈은 남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름으로도 충분히 저는 귀중한 걸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형제가 다 니은자로 하다 보니까 됐는데 저희 아들은 다 디귿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금다다라든지 금드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만든 전통을 우리가 새롭게 또 이해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한글 전용으로. 네. 네. 그럼 선생님 모셔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 흔히 쓰는 말로 젊은 청년이란 말이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동안 하던 거를 또 계속해야 되지만 네. 5월 달에 곧 제가 맨하탄에서 네.
음악 페스티벌을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고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50년, 4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막 이제 미국을 공부하러 가고 유럽을 공부하러 가는 시대였고요. 이제 지금은 우리의 한국에서 공부한 젊은이도 오히려. 세계에 네. 나가서 당당히 바로 입상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 결국은 이제 그런 변화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맨해튼 페스티벌도 우리가 줄리아드 공부하러 가는 게 뉴욕이 아니라 드디어. 거기에 문화적인 아이콘이 하나 필요하겠다 네.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비교적 반응이 좋아서요. 네. 그걸 더 좀 확고한 걸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맨하탄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인 명성을 뒤로하고 국민들과의 음악적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클래식의 대중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금난세 교장. 앞으로도 한국음악계 거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